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철원 인터넷 뉴스하고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철원군 관내 5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2년 새해에 한 해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이현종 철원 군수님을 모시고 2022년 철원 군정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퇴근 시간 지나서 이렇게 대담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제가 취재 현장에서 인터뷰는 여러 번 했는데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기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상당히 반갑고 기쁘고 우리 철원에도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갖춘 그 방송 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장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저희들 네. 교육용으로 다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와 주셨는데 네. 철원 군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그리고 국군 장병들 재양 철원 군민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새해 덕담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시죠. 지난번 그 시무식을 통해서 우리 철원 국민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철원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철원 국민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 방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갑다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자, 그러면은 긴장도 풀 겸 네. 제가 몇 가지 군수님한테 사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짜장면, 짬뽕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르죠. 전날 술을 좀 먹고 좀 그 다음날 얼큰한 게 먹고 싶을 땐 짬뽕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짜장도 맛있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군수님은 짬짜면을 드시는 걸로 그러면은. 그게 그러시죠. 예. 그러면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신다면은 마찬가지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다 좋아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럼요. 그러면은 군수님 사모님은 된장찌개를 잘 끓이십니까? 김치찌개를 잘 끓이십니까? 당연히 두 개 다 잘 끓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네. 무조건 다 맛이 없어도 다 맛있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남자들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시면서 뭐 그런 거. 자, 군수님 그러면은 본격적인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2021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네. 군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 네. 또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좋았던 거 한 가지. 네.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쉬웠던 거 먼저 물으셨으니까 그걸 먼저 답변을 하면은 정말 작년에는 그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 연말쯤 가면 치료제가 나와서 연말쯤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모든 분이 해방돼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말 가도 그런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기뻤던 것은 작년 한 해 고속정 꽃밭을 만들면서 많은 그 관광객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또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주상절리길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철원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불황을 겪던 택시업계, 음식업계가 이제 호황을 좀 누릴 수 있었고 또 그 농산물 판매도 상당히 이런 오는 관광객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올해 2022년도에는 진짜 코로나가 제발 종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좀 더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어찌됐든지 저희들이 2022년 철원 군정, 2021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수급을 해보니까 철원군 산림 규모가 군수님 시작할 때 3천억이 안 된 것으로 저 군수님 임기가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올해 2022년도 철원군 산림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돼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수를 맡고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이 2015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 우리 산림 규모는 한 2,600억대. 거기다가 또 빚까지 한 232억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열악한 수준이었죠. 예, 예. 그때 뭐 2018년을 거치면서 이제 4천억대, 또 금년에는 5,600억대의 어떤 그 예산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됐고 또 빚은 물론 당연히 점점 빚은 없어졌고 없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이 가는 도움이 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철원군에 빚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022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5,6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철원군 개청 이래. 네. 그러면은 군수님이 주로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어쨌든 우리 철원은 그 농축산업이 이제 1차 산업이고 저 중점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쪽에 뭐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하면서 금년에 이제 그 우리가 쌀 생산량으로 볼 때 한 7만 5천 톤 정도 생산이 됐어요. 우리가 저 쌀을 생산해서 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한 5만 5천 톤, 6만에서 6만 5천 톤까지가 좀 적정량이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생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그 바로 군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이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 우선 최대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이런 그 우리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들이 생산하면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또 판매가 돼야 잘 팔아야죠. 예, 유통 판매에 또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접경 지역은 특히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인구 절벽을 막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자체가 적정 수준의 경제 활동이 하려면은 인구가 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예. 근데 지금 계속 인구가 줄잖아요. 5만 선이 예. 무너졌죠. 5만이 무너졌죠 벌써. 그래서 이런 그 부족한 인구, 고정 인구의 줄어들음을 어떻게 좀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탄강이라는 우리 전국 제일의 좋은 강이 있잖아요. 네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등록될 만큼 이런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좀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좀 오자. 그래서 이제 그 관광 분야 또 뭐 교육 또 안정 출산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어서 그렇죠. 네. 중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 의회와 함께 또 많은 그 우리 철원의 주요 리더들하고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고루고루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정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군수님이 가장 그래도 애착이 가는 분야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나만 있죠. 살짝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농업 분야는 전 군수님 정호주 군수님께서 상당히 안정된 어떤 수준까지 좀 올려놨어요. 네, 네. 이제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게 가게 하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아동들, 애들을 키우는 출산 문제, 이런 문제하고 관광 이것을 좀 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해 철원구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관광 대박을 쳤습니다. 진짜 관광 대박을 쳐서 뭐 전국에서 철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미지도 좀 향상이 됐는데 네. 이것이 여기에 안주를 해서는 관광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철원 관광에 연계해서 네. 어떤 사업을 더 추진을 하실 것인지 네. 그런 뭐 보관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있죠. 몇 가지 좀 더 해야 할 분야가 있죠. 이제 그 한탄강 유역의 어떤 그 횃불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몇 가지 이제 그 한탄강 그 관광 빌트화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아마도 상당히 이것도 이제 진척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쉬고 가도록 뭐 구경만 하고 그냥 빠져나가고 구경만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숙박업들이 너무 열악해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좀 깨끗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그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우리 관광거리들이 좀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뭐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갖춰졌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서로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군수님 지금 한탄강 그 주변을 통해서 관광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 한탄강 주변 외에 철원에는 다른 관광지들이나 유명 관광지들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른 관광 산업들을 관광지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당장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좀 구분해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 그 소위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모노레일을 한다든가 소위산에 있는 지하 벙커를 개발한다든가 또 그 앞에 그 있는 노동당사 앞에 있는 곳에 그 역사문화거리를 만든다든가 또 그 앞에 그 영화 촬영 장소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개발된 그런 것이 있고 또 저 그 월정리에는 궁예 태봉 테마파크가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테마파크 내에는 그 당시에 태봉국이 있을 당시에 성이 어떤 형태로 있었다는 이 성을 미니어처식으로 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아 여기는 성이고 여기는 뭐고 이제 이렇게 보고 사진도 찍고 우리가 철원이 그 태봉국이 수도를 정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곳이라고 하면서도 뭐 태봉국에 뭐가 있지? 궁예가에 뭐가 있지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원이 이제 그 한탄강 또 화강을 중심에 두고 그 사방에 좀 아름다운 또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금악산이 있다고 하면 남쪽에는 그 명성산, 동쪽에 뭐 대성산이나 복계산 이런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오도록 와서 이용하도록 이를테면 금악산 같은 곳에는 정상에 어떤 그 소대 단위의 부대가 머물다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곳에 가서 산림 힐링을 하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김하 쪽에는 아마도 성제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백고로피 또 용량숲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늪지가 있죠. 이런 늪지들을 개발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완성 단계에 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청정 환경 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관광 쪽에는 거의 끝나는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 관광지가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 소득이나 아니면은 철원 지역 경제에 어떤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 별 뭐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철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이 관광 산업을 토대로 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은 아마 철원군이 생긴 일에 거의 100억 단위의 그 수입을 올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자체 수입을. 그럼요. 네, 우리 네. 저 관광 수입으로 해서 관광 그건 아마 수입으로. 거의 처음일 텐데 철원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원이라는 곳은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그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그 수입 중에 일부를 우리 주민들에 쓰고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주상절리길에 그 관광 입장권을 1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0원 중에서 일부 한 5,000원을 좀 되돌려 주면 그 돈을 철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5,000원 쓰자고 뭐 그것만 쓰겠습니까? 그렇죠. 더 붙었을 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그 관광 수입에다 일부 되돌려주는 그런 그걸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관광 수입 그렇게 반씩 돌려주고 나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나죠? 아닙니다. 그거 해서 지금 고용 창출도 한 60명이라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을 모셔다가 좀 해요. 그럼 고용 창출됐지? 또 일부적으로 다 해서 우리 아마도 한탄강 주변의 어떤 음식점들 한번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세요. 네. 줄 쫙 서 있거든. 아, 그리고 버스로만 시내 여기 아마 저 택시들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다 거기 가서 돈 벌어요. 이제까지는 택시 업계 같은 경우에 뭐 산악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야 저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 벌고 그것도 남아요. 좀 축축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생겨났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쉬운 거 하세요. 쉬운 네, 거. 쉬운 걸로. 예. 자, 그러면 쉬운 걸로. 제가 보니까 이게 취재 다니다 보니까는 사모님이 오후 시간 되면은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운동하죠. 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은 뭐 따로 뭐 운동을 하시거나 무슨 건강을 챙기시거나 뭐 이제 그런 뭐 비결 같은 것이나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이 최고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건전한 생각도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일로 이어져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은 아마도 뭐 숨쉬기 운동이 숨쉬기 운동. 네. 그거는 아주 뭐 좀 끊임없이 하니까 네. 잠에서도 하니까 네. 그거 외에 이제 걷는 운동, 걷는 운동 많이 하고 뭐 사무실에도 조금 뭐 1시간 정도 일하다가 일어나서 뭐 스쿼트를 한다든가 또 푸시업을 한다든가 아령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틈틈이 이렇게 그 운동을 좀 하죠. 운동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 네. 자, 좀 쉬운 질문 드렸으니까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어찌됐든지 철원은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군사 지역이고요. 네. 근데 정부가 일방적인 국방개혁 2.0을 실행을 하면서 네. 철원이나 철원을 포함한 접경 지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군부대도 떠나고 군병력도 줄어들면서 네. 유효부지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슬기롭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네. 이거 행정에서 이거를 주관하지 않고 한다면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그 보관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뭐 저 시골에 조그만 굴에 이제 군수 노릇을 합니다만은 네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분야만큼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살 만큼 이제 살잖아. 이제 뭐 네. OECD 뭐 순위에 그렇죠. 들어갈 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을 이제까지 우리 접경지에 있는 군민들로 하여금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만큼 니네들은 어떤 뭐 이것을 해라 이행해라 뭐 그것이 뭐 규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살 만큼 사니까 그 규제에 따르는 어떤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출산율도 점점 줄어들고 네. 국민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마도 군인으로 좀 데리고 올 사람들도 아마도 점점 줄어들어서 병력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숫자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부대도 줄여야 되고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접경 지역 군민들은 그들과 같이 정말 그 제일 중요한 농사도 중요하지만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국방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희생해 왔잖아요. 네. 그럼 그런 희생에 대해서 좀 보답이 있어야지. 뭐 군민들에게 뭐 무슨 뭐 얼마씩 준다, 100만원씩 공짜로 준다 막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접경 지역에 웬만한 사업 하나 턱턱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그리고 부대 떠난 자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줘야지. 네, 그렇죠.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그 소유권자로서 재산을 잘 좀 활용하는 거지. 이건 개뿔이라는 말을 해도 되나? 이건 뭐 가보세요. 전병장 풀 나오지. 이게 막상 뭐 어디 귀신 나올 것 같으지. 이게 재산 관리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국가가 자기도 재산 관리 잘 못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야 니네 그 뭐 저 집 잘 꾸려라 왜 그 허물어져가는 집 그냥 놔두고 있냐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야, 이 국방개혁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군수님 아주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부드럽게. 아까 군수님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도 하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021년 지난 한 해에 철원이 진짜 굉장히 대풍을 이뤘어요. 네. 그리고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고 쌀 가격도 수매 가격도 좀 올라서 좀 기분이 좋은데 네. 쌀 판매 걱정이 앞선다. 네, 그러죠. 근데 그 전처럼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그냥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어찌됐든지 많이 만들었으면은 좋은 값에 많이 팔아야지 저기 뭐 농민들도 좀 부자라는 소리도 듣고 주머니도 두둑해질 텐데 네. 어찌됐든지 쌀 판매를 비롯해서 농산물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좀 색다른 보관, 색다른 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예, 그렇죠. 저도 질문 좀 해도 돼요? 네네, 질문하시네요. 우리 곡창 지역에서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철원에 금년에 쌀 얼마큼 생산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정확한 톤수는 제가 모르지만 전년 대비 30% 이상 향상됐다고는 제가 그 정도만 알아도 뭐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한 30%는 안 되고 한 26% 정도가 더 이제 증산이 됐는데 네. 한 7만 4,800, 한 7만 5천 톤 생산이 됐어요. 네네네. 상당히 뭐 이제 풍년 농사가 됐으니까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기뻐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생산된 쌀을 또 적정 가격을 받고 팔아야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럼요. 이거를 뭐 못 팔아가지고 뭐 저렴한 가격으로 난다든 그럼 그것도 아니란 그럼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철원군의 그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정량은 한 6만 톤에서 6만 5천 톤까지는 그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수량 같은데 네. 한 7만 5천 톤 되다 보니까 상당히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뭐 판매를 촉진시켰다고 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뭐 저희들이 뭐 저 서울시에서는 뭐 상생상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또 뭐 강원마트라는 데도 있고 또 무슨 11번 가라나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홈쇼핑 이런 쇼핑, 쇼핑이죠. 이 어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 측을 통해서 지금 팔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는 또 SBS하고 이제 협약도 체결할 건데 이제 그 SBS가 이제 우리 철원하고 연고를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다 좀 많이 좀 시세를 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금 그 소비를 촉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아마도 금년에 이제 그 또 수확을 이룰 때쯤은 전량이 판매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 저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우리 최종섭 사장님께서도 좀 방송 좀 많이 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많이 팔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드릴 질문에 저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군수님 임기 중에 진짜 제가 최고의 업적이다라고 말씀을 누가 물어본다라면 저는 그 장학 사업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변에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장학회가 철원 장학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교육 사업, 네. 철원 장학회를 통한 교육 사업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뭐 바뀐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항상 오늘도 이제 그 농민들에게 이제 인사말 농민교육 시작이 됐어요. 네. 지난주부터. 네네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분들 맨날 벼농사 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벼농사에 관한하는 박사급이에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좀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날씨가 추움에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상당히 그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또 그 서울이나 천안 좀 춘천에 어떤 그 숙소 네. 공간을 마련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뭐 있을까 찾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마 장학금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또 우리 저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대학이라는 곳이 뭐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는 그런 숙소를 만들 수 있지만은 전국에 만들 수는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생활 그 주거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좀 그 편안한 공간에서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장학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뭐 중복 장학금이 안 되는데 이 생활 장학금일처럼 이렇게 철원군에서 받는 거는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서 굉장히 좀 가게에 좀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군수님, 지난 한 해 못 이룬 건 뭐 어쩔 수 없다지만 네. 2022년 진짜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네. 꼭 하고 싶다. 네. 뭐 한 가지만. 웬만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그 군부대 유유부지들 네. 좀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함께 이렇게 좀 하는 거 네네. 이거 좀 최대한 하고 싶고 하나만 좀 더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각종 이제 재해가 생기면은 그런 재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재작년이군요 네. 벌써. 그때도 큰 피해가 있어서 다행히도 그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장치를 좀 최대한 좀 해놓고 싶다. 이것이 이제 좀 금년에 또 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 뭐 괜찮습니다만은 큰 어떤 지금 재난으로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춘천에서 뭐 49층 아파트가 뭐 어떻게 됐고 어서 불이 나서 뭐 소방관이 죽고 많은 이제 이런 재난 피해가 생기는데 이것이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그 군민들이 어떤 각종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철원에서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제발 발생되지 않기를 저도 네. 개인적으로 좀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네. 지금 제가 질문한 것들이 점점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또 있어요? 좀 제가 좀 궁금한 것들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무인도에 군수님 들어가셔야 된다. 네? 무인도에를 네. 군수님이 가셔야 된다. 네. 그런데 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군수님은 뭐를 선택해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그럼 집사람 데리고 가야지. 왜요? 아, 참, 그걸 왜요라고 못 다녀, 참. 예, 역시 인생의 선배님 하시는 말씀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야, 사모님을 모시고 무인도에 가시겠다. 핸드폰도 필요 없으시고 핸드폰이 무인도에 가서 핸드폰 써서 쓸 데도 없는데. 오늘 저녁 아마 군수님 저기 뭐 댁에 들어가시면은 반찬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딴 데 밥 먹으러 갔는데요. 저도 이런 거 좀 집사람한테 좀 해서 좀 대우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게요. 또 있어요? 네. 이현종, 이철원 개인적인 이현종에게 네. 철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평소에 마음을 가지시는가요? 글쎄요. 저가 우리 철원에 뭐 밖에서 오래 나가도 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서 철원에 와서 우리 내 고향 철원을 위해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 고맙고 어떤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로 제가 명예 그런 거보다는 진짜 헌신 봉사해서 정말 더 좀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철원이 없는 이현종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뭐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철원이죠. 우리가 철원이 있어서 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철원이 있어야지 내가 있고 그럼요. 내가 있음으로 철원이 존재한다는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해석을 잘하시네. 네. 원래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철원 군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자하고 계시는 애독자들한테 구독자들한테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이 우리 철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을 만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과 함께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이 함께 그 행복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쓴다면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철원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우리 철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은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열심히 철원군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철원 군민들은 더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을 한다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철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철원 군수님과 함께 2021년 철원군을 돌아보고 2022년 철원 군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었지만 2022년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은 다음에도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해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응할 거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2022년 한 해는
제가 받을 복 곱하기 100을 더 받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이현정 철원 군수님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